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아까 후성과 네페스에 이어서 원래는 크래프톤하고 카카오뱅크 또 모두 투어까지를 같이 한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녹음을 하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넘어가서 두 종목만으로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요. 두 종목씩 일단 영상 두 개 정도로 오늘은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6일날 현충일이 또 있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리고 주말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뭐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 봐야죠. 시간을 좀 만들어서 영상을 또 추가로 뭐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뭐 어떤 그 느낌이실지 이게 도움이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괜찮다 하시면 뭐 종종 이렇게 이제 신청을 좀 받아서 영상을 분석해서 이제 종목을 분석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매주 주말마다 그 회원들한테 종목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많을 때 한 10종목, 적으면 한 5에서 한 7종목 정도를 분석을 해서 이제 올려드렸었는데요. 뭐, 한 종목 들여다보는 게 한 2시간 정도씩 거의 걸릴 정도로 정말, 굉장히 정성을 다 기울여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좀 나지도 않고 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결국 올해 들어서 못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말부터 못했는데 또 이제 바쁜 일들 다 지나가고 나면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어, 지금 이제 세 번째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의 이 영상에선 다시 또 첫 번째 종목이니까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이렇게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종목들은 뭔가 좋지 않거나 최근에 뭔가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일 텐데 어떤 것들 때문인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한번 제 의견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뭐 다 아시지 않나요?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글로벌 게임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상장 당시부터 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어떤 사업하는지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죠. 2007년에 설립된 글로벌 게임 회사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개발, 퍼블리싱을 주 사업을 하고 있고 어, 뭐 배틀그라운드, 테라, 엘리온, 뉴스테이트 모바일, 썬더 티어 1, 서브노티카 등 총 16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배틀그라운드 외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1분기 누적 매출액 5,230억 원이고 플랫폼별로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이 75.7%, PC 게임이 20.3%로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콘솔 게임 그 다음에 그게 2.9%, 기타 1.1%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매출액의 95%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국제적으로 더 유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뭐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를 다시 런칭을 해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인도의 투자를 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 나올 때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밑에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 우월한 개발 역량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규 시장에서는 항상 게임사들은요 신규 시장 신규 게임 뭐 그런 신품 새로운 이제 어떤 품목의 게임을 개발을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어 딥러닝 그다음에 버추얼 휴먼, VR, 웹 3.0, NFT 같은 최신 이제 핫 이슈들을 게이머와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차별화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신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면 한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282억 원에 불과하고요. 이거는 올해 1분기인데 작년 1년 전체가 1217억 원이니까 뭐 작년보다 조금 못하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아시아 시장이 4,494억 원인데 작년에 1조 6,305억 원 이제 그 결산 실적에서 그랬으니까요. 4 곱하면 4, 4, 16. 얼추 비슷하거나 약간 나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아메리카, 유럽이 아주 좋은 실적을 냈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적을 들여다보면은 영업 수익 그러니까 매출이죠. 5,230억 원으로 돼 있고 작년에 4,609억 원이니까 올해 어, 좋죠.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아주 좋다기보다는 얼마 늘었죠? 600억 정도 늘었죠. 10% 좀 좋아졌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118억 원, 작년에 2,271억 원이었으니까 상당히 좋아졌죠. 한 40% 정도 늘었습니다. 분기 순이익도 2,452억 원으로 작년에 1,940억에 비해서 1분기 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올해 전체 실적의 어떤 길잡이 같은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니까 올해 크래프톤 좋아지겠는데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종속 회사들 보니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 다음 페이지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징 윙스, 또 뭐 블루홀 스튜디오, 비트윈 어스, 드림모션 뭐 등등 해서 쭉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요. 뭐 자산 총액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저 밑에 뭐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캐나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이 워낙 외국에서 수익을 크게 내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법인들이 많이 더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재무제표 이렇게 통과가 됐고 뭐 배당을 주는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분기 실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분기에 5,230억 매출이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13%가 늘었는데 2분기에 5,1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가 늘겠지만 일단 1분기, 3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엄청 꺾이면서 이제 우려를 자아냈던 것을 2분기에 또 다시 재현하는 게 아니냐 하고 우려할 수 있는데요. 3분기에는 5,410억 원으로 이제 매출 신기록 세울 것 같고 4분기에는 6,444억 원으로 빵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분기에 3,119억 원으로 작년 4분기에 430억 이런 것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37% 신장. 근데 2분기에는 1,9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에 그치고요.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947억 원으로 오히려 역성장을 다시 한 다음에 4분기에 2천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381%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좋았는데 2분기, 3분기 때 조금 눌려갈 그 가능성, 실적이 좀 더디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4분기 이후가 돼야 좋아질 걸로 예상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간 실적을 보면요. 연간 실적 올해 2조 원대 매출액 돌파 예상됩니다. 2조 2천억 원. 내년에 2조 4, 한 2조 5천억 원 되겠네요. 내후년에 2조 7천억 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맞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6,300억 원으로 재작년 7,700억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올해 다시 8,800억 원, 내년에 9,700억 원, 내후년에 1조 원 돌파 이런 식으로 계속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올해 2분기와 3분기가 고비다. 그 이후에는 계속 좋아진다라는 것을 분기와 연간 실적 컨센서스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전망치들을 어떻게 변화가 있나 실적 전망이 봤더니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6개월 전에 7,700억, 3개월 전에 5,300억, 한 달 전에 5,200억, 5월 31일 날 5,184억까지 줄고 있더라. 영업이익도 뭐 석 달 전 2천억 원 넘다가 한 달 전 1,925억 원에서 1,910억 원까지 줄었더라. 그러니까 점점 돈을 못 벌 거라고 예상을 하면 시장에서는 투자를 하기 꺼려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크래프톤이 조금 숨죽이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니까 그렇지만 외국인 기관이 계속 수급은 들어오고 있구나. 한 달 순매수가 외국인이 지난주 27일 날 27만 주를 사면서 34만 주가 쌓이게 됐고요. 기관은 32만 주. 그래서 최근에 지금 8일 연속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누가 사나 봤더니 정확히 8일 동안 연기금이 샀고, 어제 하루 팔았지만 금투가 계속 사고 있더라.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개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26만 원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한 달 전 주가 수준을 딱 뚫어냈어요. 이번 주 들어서. 그쵸? 자, 시간에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계속 횡보하다가 올해 1월 들어서 쭉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실적 전망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고 해서 게임주들이 다 같이 죽을 쓸 때 그때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5만 원대에서 23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최고가 대비해서는 58만 원 대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지금 그죠? 절반 한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월 들어서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 60일 선에 만났잖아요, 동그라미. 그리고 나선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더 신고가를 쓰고 4월 28일 날 23만 3천 원까지 빠진 뒤에 지금도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60일 선을 딱 만났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일 선 부근까지 딱 왔고 60일 선에 이제 기대 있고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눌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 지금 어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미국 증시가 안 좋으면 이제 내일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또 이슈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미국에서 빠진 이유가 그 저점 통과구가 하려면 멀었다 하는 그 월가 분석이 막 나오면서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뭐 JP 모건에서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나와서 그래서 아침에 제 브리핑 글 써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밤에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뭐 내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어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미국 선물, 환율, 중국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선물도 그냥 보합이에요, 보합. 0.03%. 그러니까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할팡질팡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크래프톤 투자자들은 중요한 건 61선 뚫을지 못 뚫을지를 지켜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 이 정도 구간에서 여기서는 더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언제 오르냐의 문제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이라는 건 지난 3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인데 그러면 5, 4, 3월부터 보시면 그냥 횡보잖아요. 60일 이동평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횡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뚫는 분명히 더 빠지긴 어렵고요. 뚫는 시기가 언제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MACD도 지금 뭐 나쁘지 않고 위쪽으로 가고 있고 RSI도 위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크래프톤은 만약에 여기서 좀 눌린다면 역시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 언제를 대비해서 하반기 대비해서니까 지금 2분기 일단 좀 지나가고요. 한 3분기 언저리쯤 가서 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기라고 해봤자 한 달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60일선을 뚫느냐 아니면 밀려 내려오느냐를 다시 조금 더 지켜볼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 카카오뱅크를 또 봐야죠. 카카오뱅크 뭐 하는 회사? 뭐 금융회사죠. 카카오가 만든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은행법에 근거해서 은행업 본 인가를 취득했으며
2017년 7월 그때부터 모바일 앱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다. 100%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인 UX, 유저 중심의 상품 및 혜택,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효용과 편의성을 개선시키면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대체 기술 적용을 통한 인증 절차의 간소화와 비대면 금융 서비스 강화, 고객 혜택 확대 등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기존 금융권과는 차별화된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금융생태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뭐 애매하게 써놨지만 결국은 뱅킹 비즈니스 부문과 플랫폼 비즈니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기본적인 여수신 상품을 여수신이라는 건 뭐 여신은 은행 입장에서 주는 거죠. 대출이라는 거고 수신은 이제 걷어들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어, 모바일 앱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서 금융업뿐 아니라 비금융업 전반에 걸친 여러 파트너사들과 제휴해서 고객들에게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업은 그 매출 현황을 볼 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면은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금, 고객들의 예수금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외화 예수금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이제 이걸 나눠서 보고요. 그 걷어들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로 이제 나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금을 확보를 하려면 일단 고객들의 예수금이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 보면 평균 잔액 비중으로 봤을 때 83%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6조 7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에 31조 6천억 원 많이 늘었죠? 재작년에는 22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 그러니까 2년 만에 1년하고 이제 5분기 만에 9조 원이 늘었죠. 9조 5천억이 늘었죠. 그러면은 일단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뭐 걱정할 거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운용을 어떻게 할까? 뭐 예치금, 뭐 유가증권, 뭐 대출금 이런 식으로 쭉 이걸 어떻게 받은 것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에 운용 합계를 보면 역시나 어, 2년 전에 24조 원에서 31조 원 작년에 이번 1분기에 37조 8천억 원으로 계속 늘고 있고 뭐 성장을 하는 것은 뭐 분명한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자, 실적 볼까요? 실적을 보면은 일단은 영업 실적, 단기 순이익이 작년 1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1분기에 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올해 1분기에는 668억 원으로 거의 50% 정도가 뭐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적으로 쭉 보니까 영업이익 3,384억 원, 작년 1분기에 2,249억 원이니까 역시 50% 정도 늘었고 저 밑에 보시면 이게 매출이죠 이게. 그리고 영업이익은 539억 원에서 884억 원으로 늘었고 그래서 실적은 1분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기 주주총회도 보면은 배당은 없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이렇게 이제 별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카카오하고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니까 연결을 해버리면 카카오의 이 큰 덩치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냥 별도 재무제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좋아지고 있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거를 이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5월 4일 날그 일제히 이제 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일제히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쏟아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잡고 있는 그리고 목표 주가도 뭐 한 5만 2천 원 정도로 높게 잡고 있는 대신증권의 리포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투자 의견도 홀딩으로 낮춰 잡고 있고 목표 주가 자체가 뭐 목표 주가가 없었나 그럴 겁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적정 주가를 4만 8천 원으로 보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 전망을 좀 안 좋게 하고 있는 메리츠 증권 보고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대신증권 보면 둔화된 대출 성장률이 2분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이런 제목부터 이제 2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52,000원을 유지한다. 그래서
2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대출 같은 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규제가 완화돼서 4분기 중에 개인사업자 대출도 취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둔화된 여신 성장률, 여신, 은행에서는 주는 거니까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게 2분기부터 해소될 전망이고 담보대출과 중금리 대출 확대에 따라 우량 차주 대상으로 신용대출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다. 다만 담보대출 확대에 따라서 님 개선이 둔화될 수가 있는데 이는 또 한편으로는 대손 비용 감소로 이어져서 수익성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을 한다. 님이라는 게 이제 뭐 넷 인터레스트 마진 그러니까 인터레스트가 이자니까 순 이자 마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 마진 자체가 이제 개선되는 게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조금 그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립적일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좋았지만 2분기에도 조금 개선되겠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가 되진 않을 거라는 전망인 것 같아요. 자, 메리츠에 보면 성장에 대한 물음표 아예 제목부터 조금 안 좋게 달렸고 투자 의견 홀드 유지 적정주가 48,000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하향.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41,250원이었으니까 5월 3일 날 낮춰 잡았고 지금은 더 빠졌죠. 밑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보면 이제 2분기에 주택담보대출 확대, 4분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출시 계획. 다만 각종 대출 규제와 비우호적인 대내외 여건 감안시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엔 무리다라고 해놓고 밑에도 녹록지 않은 자산 성장 여건 이런 식으로 각종 대출 규제, 비우호적인 대내외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이런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하고 이 뭐 메리츠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조금 여러 증권사들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에 대한 그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또 대신증권처럼 좋게 보는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 증권사가 대신만 있느냐? 아니에요.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섞여 있어요. 반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나 싶고요. 5월 초만 해도 41,000원대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37,000원대까지 내려왔었던 주가는 이제 4만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4만원대를.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의 문제 뭐냐? 딱 보자마자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계속해서. 5월 들어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딱 두 번 샀는데요. 누적으로 330만 주 넘게 매도를 그냥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217만 주, 기관이 108만 주를 매수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은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다가 이번 주 이틀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4만원, 3만 8천원에서 한 4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는 뭐 비싸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간외도 250원, 0.62%가 빠져서 내일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차트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상장 직후에 이제 8월 18일 날 94,400원까지 올랐다가 쭉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고요. 아래쪽에 추세선을 또 하나 그려놨는데요. 지금 37,100원까지 5월 13일 날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게 맞고요. 아직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 기울기가 처음에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이어진 상승 추세와 올해 1월 말부터 3월까지 이어진 추세보다 훨씬 그 기울기가 약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가 아니고 이제 좀 요 정도 이만큼 올려놓고도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밑에 MACD 보시면 상승하다가 꺾이죠. 딱 꺾였습니다. 어제 꺾였습니다. 그리고 RSI도 어제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37,100원을 저점으로 상승 반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는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뭐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모멘텀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적인데 1분기 실적을 지금 5월 13일 날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도 증권사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망치가 2분기 이후 전망치가 엇갈린단 말이죠. 다 좋아진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어떤 흐름이 좀 더딘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얘네들 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2분기에 이자 수익 2,850억에서 3분기에 3,040억으로 늘고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 영업이익은 1분기 884억 원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했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낮았죠. 근데 2분기 때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고 해도 1210억 원 51% 성장. 3분기에 1384억 원 94% 성장.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예탁금, 고객들 예치금인데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카카오뱅크를 많이 이용해 준다는 거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실적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연간으로 봤더니 이자 수익이 2019년에 4,900억 원대, 20년에 5,994억, 작년에 7,860억, 올해 1조 1,500억, 내년에 1조 5천억, 내후년에 1조 7천억 이러면 뭐 괜찮지 않나요? 영업이익도 133억 원에서 1226억에서 2569억에서 4240억에서 6000억에서 8100억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상승한다면 결국은 조금 우려가 나오는 증권사들의 우려가 나오는 이 구간을 지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권사들 전망을 보면 한 달 전에 이자 수익 2,760억 예상했어요. 2분기에. 근데 5월 31일 나온 거 보면 2,850억, 90억이 늘었죠. 영업이익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1,210억으로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일단은 매출에 대한 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주가 역시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저점 계속 낮추고 고점도 계속 낮추고 하면서 이제 바닥을 가다가 37,100원까지 내려온 뒤에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조금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서 지난 전 저점 37,000원이나 뭐 38,000원 이 부분까지 내려간다면 거기에서 반등할 때 그러면 쌍바닥을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서 반등하는 시점에 맞춰서 비중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3분기 이후, 4분기 이후 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큰 폭의 성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없죠. 그래서 실적이 모든 우려는 다 실적에 대한 건데 실적이 너무 많이 좋아져 버리면 그런 우려를 다 불식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나빠서라기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가 그만큼 못 채웠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적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 지속적으로 이제 나와주면 그러면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주가도 다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2분기가 지나가잖아요. 이제 6월이 지나가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막 내놓겠죠. 그래서 그때 카카오뱅크가 어느 정도 2분기에 벌었을까에 대한 증권사들의 예상치 변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상치, 전망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증권사들이 좀 더 조금씩 좋게 보고 있구나. 지금 계속 나쁘게 보는 지점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볼 여지가 남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비중을 조금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분 안 넘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원래 해드리려고 했던 모드 투어는
이건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나투어하고 이제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주말 또는 뭐 현충일에 뭐 해드리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그 이제 종목 분석 요청을 받아서 또 다른 종목들을 해드리면서 혹시 시간이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